네, 11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머스타 씨가 올린 건데 지금 알트코인 인덱스 상황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수준과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곧 어마어마한 알트 시즌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알트들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100배 상승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였는데 지금 딱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강세장을 향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쩍 알트코인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 이 재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저도 지금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조금 중장기 대응을 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역시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지만 시장의 메이저들, 특히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이저들, 나아가서 한 준메이저급에서는 우리가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도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댓글 보니까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도 요즘에 카르다노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가 많이 눌려 있었고, 지금 조금 움직여줘도 이상하지 않고, 주간 차트 흐름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간 차트 놓고 보면, 솔라나 이번에 급등하기 전 상황이랑 되게 모양새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르다노가 흐름 차트적인 흐름도 괜찮고 워낙 오랫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카르다노를 저도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회 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 차트거든요. 이때가 지금 2021년 9월 2일이에요. 이 알론조 하드포크 때 알론조 포크 때 에이다가 이제 3달러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때 뭐 2.8달러, 9달러 이렇게 가면서 원화로 이제 3,000원 돌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카르다노 어마어마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마 2,000원대 중반에 카르다노 진입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카르다노. 카르다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9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반등해 준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차트적인 흐름은 괜찮고 차트적인 흐름이 괜찮고 일단 지금 0.387달러까지 빠진 상황. 그런데 2.89, 3달러 근처까지 갔던 그런 과거가 있는 종목이 카르다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랭킹 8위, 전체 시총에서 나름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 자칭, 타칭,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견고한 프로젝트이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 커뮤니티 로열티가 간단치가 않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카르다노, 리플, 뭐 비트코인 요 정도가 이제 거의 막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리플 못지 않을걸요? 카르다노 커뮤니티의 어떤 응집력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요 정도 때 카르다노 이제 모아 가셨던 분들이 저번 강세장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를 축적하셨죠. 그런데 지금 많이 이때보다는 0.023달러 막 요때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10배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지만 그러니까 이제 100배 랠리를 했던 거예요. 카르다노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강력한 조정을 2년 넘게 겪고 요즘에 살짝 반등을 해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카르다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카르다노의 통합 추세가 2018년, 2020년 그때 국면과 굉장히 비슷해. 요때 추세와 지금 요때 추세가 비슷하잖아요. 패턴을 딱 봐도 지금 딱 W 모양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요 패턴을 보였을 때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달러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표시는 지금 6달러, 7달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축적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12월 첫 주에 0.45달러 저항 돌파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12월 말에 0.75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더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강력한 덤핑이 안 나와 준다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덤핑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한 12월 말 정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카르다노 신규 어떤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카르다노
홀더분들 대상으로 이제 평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아마 카르다노 신규 진입 타점을 제대로 조금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서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구간별로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카르다노 홀더, 에이다 홀더 분들은 이런 흐름 판단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모아가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 그러려고 이거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비라는 분석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W 패턴이 완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0.48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0.42달러 위로 0.44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의 W 패턴, 그리고 RSI의 상승세, 그래서 이번 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는 센티멘트 데이터인데, 카르다노가 11월 9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개발 활동 지수를 봤더니 1등 먹었다. 그래, 카르다노, 폴카다, 쿠사마, 헤데라, 앱토스, 스테이터스, 체인링크, 코스모스, 이더리움, 베가 프로토콜까지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이 보시면은 다 괜찮은 프로젝트들이에요. 괜찮은 프로젝트들이고, 특히 이제 뭐 눈에 띄는 게 카르다노, 폴카다, 뭐 쿠사마, 헤데라, 그러네, 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네요. 앱토스, 체인링크, 코스모스, 다 이렇게 조금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활동을 통해서도 프로젝트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고 개발 활성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중장기 대응하기에 조금 기준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저도 여기서 지금 몇 개가 제가 좀 모아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중장기 대응으로 알트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괜찮은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종목별로 리포트를 냈던 건데, 아마 저도 한 몇 년 전에 처음 이걸 보고 뭐 에이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다 카르다노는 차세대 인터넷 웹3다, 웹 3.0이다. 카르다노는 처음부터 적절한 처리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로 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인터넷 웹3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웹2와 비교를 했을 때 뭐 구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같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블록체인과의 차별화, 그러니까 이더리움과의 차별화가 가장 큰 어떤 목표 지점이 되겠죠. 한때 찰스 호스킨슨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찰스 호스킨슨이 이제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해서 몇 명과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을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려고 했고,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퍼블릭 체인으로서의 어떤 공공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그래서 둘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나와서 찰스 호스킨슨이 만든 게 이제 에이다 카르다노잖아요. 그래서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도 이제 상호 응용성 강화를 위해서 다른 체인과 연결시키는 서브 체인,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르다노는 뭐 그냥 튼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시세가 조금 아쉬웠지만 늘 그렇듯 급격한 100배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 상황이 좀 길었던 거고, 길었던 원인은 그만큼 강력한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지금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에이다 홀더분들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카르다노는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높은 충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로열티가 상당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완전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웹3 시대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웹3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롤 모델이 이더리움의 형태인 거죠. 이더리움처럼 5만 가지 것들이 때려박아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특이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XRP 같은 경우에 딱 그거잖아요. XRP 레저 같은 경우가 부동산 자산 토큰화의 어떤 특성을 가미시킨다라는 최근에 나온 멘트 중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차별화 요인이 플랫폼 전반에 딱 누가 봐도 이거 굉장히 다르다. 요 포인트는 되게 이더리움과 다른데, 요 포인트는 되게 리플과 다른데, 요 정도의 어떤 이런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들 이슈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11월 초에 그 에이다 카르다노 서밋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나온 얘기들을 보면 굉장한 확장성과 상호 운영성의 방점을 찍는 그런 어떤 건전성, 그런 것들은 여전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찰스 호스킨슨이 기본적으로 약간 또라이 기질은 있지만 사실 이 양반이 비즈니스 감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 에티오피아 노동 교육부였나, 그 아프리카 스페셜 했을 때 아프리카 지역의 방점을 찍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프리카 오지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금융 접근성을 늘려가겠다, 강화시키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부 이슈를 딱 접근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업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 이게 그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했던 아프리카 스페셜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2021년 4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에 전고 찍고 알론조 하드포크 때. 그래서 나름의 어떤 찰스 호스킨슨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제시와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이 양반이 약간 그 또라이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이게 굉장히 촉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가 어떤 객관성이라기보다 카르다노 커뮤니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약간 가감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뭐 카르다노 에이다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강력한 급등 이후에 너무 강력한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차트적으로 흐름 괜찮다, 뭐이 정도 부분 일단 머릿속에 조금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체인링크 얘기를 자주 하네요. 체인링크가 14.93달러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하면 추가 반등 가능하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더니 14.9달러에서 마감했더라고요. 얼추 약간 밑에서. 그래서 19.43달러로 표시를 다음 구간으로 해놨는데,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일단 지금 상황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 흐름 괜찮고, 체인링크 홀더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한 여기 어딘가에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만약 온다라면 좀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중간중간 그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모아간다, 바이 더 딥으로 그냥 모아간다라는 전략이 100% 선명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수익화도 하면서 바이 더 딥도 하면서 스윙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을 대부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전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아발란체에 대해서 포스티라는 분석가가 얘기를 한 건데, 주간 차트가 흥미롭게 느껴진다. 23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하게 되면 3에서 40% 정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23달러 바로 밑에서 지금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발란체도 살짝 조정받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 이건 좀 봐야겠죠. 그래서 아발란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번에 익절도 하고 진짜 계속 끌고 갈 건 아니어서,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바이 더 딥을 할 생각이 있는, 왜냐면은 이번에 JP모건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대기업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아발란체, 리플 대표적이죠. 이런 종목들은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대기업, 기성, 레거시 금융 대기업들과 함께 뭘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포인트가 있고, 특히 이번에 JP모건이 하고 있는 그런 자산의 토큰화 이슈가 하필이면 또 싱가포르 통화청이 각국 대기업들 다 싹 다 모아가지고 어벤져스 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 부여가 더 되기 때문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대응 어떤 종목으로도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매도도 하고 추가 매수도 하고 전 그러고 있는데, 뭐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라나 라케슈 페드이에가 좀 담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68.2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77달러 이후에 95달러가 목표가 될 수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61달러 돌파 지지에 성공하면. 근데 지금 다시 60달러 밑으로 빠질까 지지받을까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역시나 어마어마한 지금 급등 랠리를 한 달 정도 사이에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도 사실은 이상하진 않다.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48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 여기 밑으로 빠지면 50일 SMA 단순 이동평균이 자리한 35.47달러 여기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5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50달러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35달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 61달러 위로 잘 올라서 주면 솔라나는 한 100달러 근처까지도 랠리를 벌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 슈워츠, 이 멘트가 어제 우리가 좀 짚어봤던 건데 오늘 보니까는 곳곳에서 기사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짚었던 부분들보다 조금 더 해석이 재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데이비 슈월츠가 얘기한 게, 실물자산 토큰화는 내가 매우 기대하는 분야다. 이 전통자산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류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XRP 레저는 이 토큰화된 실제 자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에이다 때 짚어봤던 차별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나 리플 레저도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차별화가 되게 중요한데, 토큰화된 실제 자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 결국에는 NFT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특히나 방점이 찍혀지고 있는 게 부동산. 재밌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낮은 수수료를 비롯해서 이런 목적을 위한 모든 매력적인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 게 뭐다? XRP 레저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인베스팅닷컴이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리플 CTO가 이렇게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발언을 했고,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30조 달러, 2030년이 되면 이 30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동산 자산 토큰화 시장을 지금 리플이 노리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리플 CTO 데이비 숄츠가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또 들으니까 이 30조 달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과 방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숫자, 단기적인 숫자에 조금 예민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큰 틀에 있어서는 그 비전과 혁신의 범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XRP 레저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데이비 슈월츠의 그 30억 달러? 30조 달러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딱 느낌이 오는 게 그거죠. 홍콩 통화청과 이번에 진행한 부동산 자산 CBDC 파트너십. 그래서 결국에는 XRP 레저도 1차적으로는 국경 간 송금에서 시작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 특히 NFT, 그 중에서도 부동산 굉장히 큽니다, 이 묻지가.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자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핵심적으로 XRP 레저의 어떤 기능성이 된다라면 그 거래 규모 자체가 일반인들의 어떤 결제, 송금 이런 거랑은 또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포인트 잘 잡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체인즐리라는 거래 플랫폼에서 XRP 가격 전망을 제시한 건데, 2032년에 19.91달러, 그리고 나서 23달러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2025년에 1.5달러, 2026년 2.16달러, 2028년 4.56달러, 2032년 19.91달러. 와, 20달러 가기가 이렇게 어렵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지금 가격도 막 어질어질하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1년 동안 60% 이상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전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 꽤 좋으시겠죠. 물론 이제 올해 0.93달러 때 아마 그때 이제 수익화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중장기 대응하시는 거니까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전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크립토 위자드가 XRP 일간 차트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0.59달러 리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현재 상승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덤핑이 나오지 않는 한 0.73달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제는 딱 그거죠. 비트코인 덤핑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조금 단단한 흐름을 잘 보여주면서 사이드 횡보 양상, 박스권에서 사이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알트들이 막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덤핑이 나오지 않으면 뭐 3만 달러 초반으로까지 막 후퇴하는 그런 수준의 덤핑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